안녕하세요. 조풀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5학년도 수능 영어 분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능 치르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최고 최고.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고요. 포스트가 되게 많죠. 이 포스트들을 링크를 모아놨습니다. 네, 이 링크는 제가 영상의 소개글에 올려놨어요. 모의고사 수능을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서두에 넣었고요. 그리고 수능 영어 예측법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올해에도 적중했습니다. 적중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수능 영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문제풀이 영상 이렇게 만들었고요. 고난이도로 꼽힌 두 개 문제 31번과 33번은 제가 곧 올릴게요. 문제지 정답 해설 보시면 되고 EBS 연계 내역 분석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예요. 텍스트를 다 붙여넣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더라고요. 출제 경향 특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신유형 없이 EBS 연계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50% 이상 연계 출제. 기존의 연계와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연계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긴 하는데 연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이 확 오실 거예요. 맨 끝에 예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예시로 나온 문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듣기, 요지, 도표 일치, 내용 일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연계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자, 이거 참고하세요. EBS 연계는 직접 연계 안 나오죠. 간접 연계가 나오는데 연계로 나오는 문제의 대부분이 쉽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연계 교재에 관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고난이도 정답률, 오답률입니다.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보는 자료가 이거예요. 메가스터디와 EBS에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두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EBS는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오답률이 가장 어려운 게 82.6%, 메가스터디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오답률이 75%죠. 자, 이렇게 정답률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EBS와 메가스터디 두 기관에서 꼽은 5개의 문항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32, 31, 34, 33. 그러니까 빈칸 전부 나왔고 37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쉽네요. 빈칸 4개가 전부 뽑혔고 그리고 37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꼽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능까지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 추이가 중요합니다. 추이. 추이를 한번 쭉 보세요. 이 추이를 보시면 고3이 돼서 치를 시험 문제들이 그 모의고사들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해의 모의고사에서 사실 가장 주목할 건 6월과 9월입니다. 그 두 개의 시험을 수능과 연계해서 이렇게 보면은 확 들어오죠. 24년도만 보면 6월은 엄청 어려웠죠. 9월 모의고사에 가서 또 엄청 쉬워졌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요. 수능은 어때요? 6월이 매우 어려웠고 9월은 6월에 비해서 많이 쉬었으니까 딱 중간을 택한 거죠.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을 보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자료는 전체 정답률 듣기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요, 듣기는 대부분 90%가 넘어요. 근데 이번에 80%가 하나 있고, 70%대가 두 개가 있고, 와, 50%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13, 14, 15번. 그래서 이번 수능 영어에서는 13, 14, 15번, 이 세 개 문제를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15번은 굉장히 주의할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따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예, 역시 이 링크는 제가 링크 모음에 올려놨습니다. 문제를 바로 푸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의 대본까지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한 번에 공부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꼭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전체 정답률 읽기입니다. 이 읽기는요,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여기에서 갑자기 정답률이 낮아지는 문제들 있잖아요. 왜 괜히 웃음이 나오네요. 실례했습니다. 갑자기 정답률이 낮아지는 그 문제들에 주목을 하시고 먼저 자기가 직접 풀어보셔야죠. 나의 풀이와 여기에 게시된 정답률과 비교를 하시면서 내가 수능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느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살펴봤고요. 등급 가름 문항도 참고하시기에 좋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절대적인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하시기에 좋아요. 고난이도 문항 모음입니다.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죠. 꼭 여기 있는 5문제는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도 문제 5개의 영상은 제가 최대한 빨리 완성하겠습니다. 일단 3문제는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고난이도 문항 문제까지 풀어봤죠. 이번에 등급별 비율. 네,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이번에 6%까지가 1등급이었고요. 그리고 16.35%가 2등급이에요. 그 수능 영어 할 때 그래도 받아들일 정도로 따진다면 2등급까지잖아요. 그러면 22.57%가 2등급이 된 거죠. 그리고 1등급이 6%면은 이거는 그래도 좀 낮은 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뭔가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능 절대평가를 쭉 보면서 8%가 제일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의 느낌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거를 보면은 여전히 수능 영어는 좀 어려워하진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난이도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해마다 수험생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예, 참고하세요. 이게. 자, 그래서 1등급 6%, 2등급까지가 22.57%. 이 수치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수능 영어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렇게 링크 모음으로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부디 수능 영어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능 치르시느라 앱 많이 쓰셨고요. 네, 이렇게 이모티콘도 나오죠.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